BN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와 김진환 변호사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지키다. 진행의 이소미 기자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그 이후에 발생한 사례들을 통해서 꼭 유념해 둬야 하는 내용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벌써 이제 시행된 지 벌써 9개월가량이 지났는데요. 작년 9월경이었죠. 그 이후에 좀 한동안 이 개정법이 적용된 사례들이 나오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실제로 개정법이 적용된 사례들이 속속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면 개정 수준으로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꽤나 강력한 처분이 내려졌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개정법이 적용돼서 처분이 이루어진 진짜 그런 사례는 없다가 최근 2개의 사건에 대해서 개정법을 적용하여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처음에 개정법이 적용된 사례는 교육 콘텐츠 서비스 업체인 D사 사건이고요. 그 다음 사례는 레저 산업체인 G사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G사 사건이 최초의 개정법 적용 사례라고 알고 계신데 이 사건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 과징 금액이 경신되어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그렇지만 실제 개정법 적용 첫 사례는 D사 사건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 벌어진 해킹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D사의 경우에는 약 9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G사의 경우에는 약 221만 명의 개인정보가 각각 유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D사는 과징금 6억 1,300만 원, 과태료 330만 원, 그리고 G사는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이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G사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 과징금인 68억 원을 갱신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 과징금 액수는 그로부터 2주 후인 온라인 서비스 업체인 K사에 부과된 151억 원 과징금에 의해 바로 갱신되기는 했습니다. 참고로 K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개정법이 아닌 국법에 의해 과징된 것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외부 해커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습니다. 특히나 D사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로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유출 피해자였고요. 변호사님, 그럼 이 사건들이 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D사 사안입니다. 해커는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을 통해서 회원의 계정을 탈취한 다음에 그 탈취 계정을 이용하여 불법 이용 신고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공격을 시도했고요. 게시글을 열람한 직원들의 세션을 탈취한 다음에 관리용 웹 서비스에 있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G사의 경우에는 해커가 밝혀지지 않은 불상의 방법으로 임직원의 계정을 먼저 획득했고요. 그 계정을 가지고 우선 AD 서버를 장악한 다음에 그 AD 서버로부터 원격 접속이 허용된 파일 서버로 다시 접근한 다음 해당 파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각종 자료와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는 저희 보안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D사의 경우는 보안정책 관리 소홀과 취약점 점검 누락 등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 사실 인지 후에 골든타임 72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면서 유출 통지 의무까지 위반한 사례였습니다. G사 사건의 경우는요,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서 1차적으로는 서비스 장애, 2차로는 다크웹에 탈취된 데이터가 유출된 사례였는데요. 여기서 노출된 개인정보로 추가적인 스미싱 공격까지 이어졌었죠. 이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의 보안 관리나 또 암호화 조치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됐고, 또 이미 보유 목적이 상실됐거나 기간이 경과했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는 점에서 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및 개인정보 파기 위반에 해당됐던 사례입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 개정 전에 구법이 적용됐다면요, 이번에 내려진 처분 결과는 꽤 차이가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 두 사건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분들께 중요하게 시사하는 점이 있을까요?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사건 모두
만일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법이 적용됐다면 몇 천만 원대 과징금이나 과태료와 같이 비교적 적은 금액의 제재가 부여됐을 사건으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 사건 모두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온라인상의 매출과 오프라인상의 매출 모두를 과징금 산정 기준 금액인 매출액에 포함시키게 되었고, 따라서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개정법안이 논의될 때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과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제외하고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많은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반면 온라인 사업자들은 어차피 자신들은 이전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당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기 때문에 별로 뭐 바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개정법 적용 사례들을 보면 비록 온라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보통 적지 않은 규모의 오프라인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국법화에서는 이러한 오프라인 매출이 전혀 고려되지 않다가 개정법에 오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오프라인 매출에 감안하게 되어서 오프라인 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과징금 금액이 크게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꼭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들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산정에 고려할 수 있는 매출액의 범위를 정할 때 유출된 개인정보가 일부라도 이용되는 서비스나 제품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일체의 매출액을 일단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반 행위로 인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꽤 넓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입장에서는 예컨대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같이 서비스나 제품별로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별도로 구분해서 설계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넓은 범위의 관련성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자나 기관들의 고민이 늘어가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 과징금 산정 기준 금액인 매출액 포함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을 좀 가장 큰 변화로 뽑아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온라인 사업 매출액에 국한되던 부분이 이제는 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해당된다는 사실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 내에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포함된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액으로 적용될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역시 보호법 개정과 함께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정보 지키다 코너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BNTV 소통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 보아넷보아뉴스.com 또는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지키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진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